남편 김영호 씨의 오주기가 코앞입니다. 시간은 참 야속하죠. 엊그제 갔던 시간들이 벌써 5년이라는 세월로 켜켜이 쌓였습니다. 무심하게 흐른 시간만큼이나 제 마음 한편도 굳게 닫혀 있었네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 그 속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 지연이와 함께 오랜만에 낡은 고물상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죠. 이 낡고 허름한 공간이 영호 씨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터전입니다. 먼지 쌓인 물건들을 치우는 내내 쾌쾌한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영호 씨는 참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고물만 주우며 가족을 부양했죠.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와 딸은 그런 영호 씨의 뒷모습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저희 가족의 모습이었죠. 이제는 희미해진 그 무뚝뚝한 표정, 달아해진 작업복, 그리고 늘 고물 냄새가 배어있던 그 손길을 회상합니다. 평생 고물을 주었으니 몸에서 고물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영호 씨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익숙한 그리움, 그것이 영호 씨를 향한 제 감정의 전부였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듯 두터운 먼지가 내려앉은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희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나무의 질감, 모서리가 닳고 닳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를 보며 제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상자는 무엇일까요? 영호 씨의 물건일까요? 평생 고물만 주워 모으던 사람이 이런 상자를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이는 소리가 창고의 정막을 깨트렸죠. 그리고 상자 안에서 저희를 맞이한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빛바랜 유화 물감들, 색색깔의 물감들이 마르고 굳어 있었습니다. 닳아버린 붓들, 섬세한 붓끝이 모두 뭉툭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권의 스케치북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소중한 비밀을 간직해온 것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남편 김영호 씨의 것이라니요. 저는 처음 보는 그림 도구들에 그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기분이었죠. 영호 씨와 그림이라니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저는 한 번도 영호 씨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붓을 쥐는 모습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었죠. 고물상 김영호와 그림, 이 두 단어는 제 안에서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기시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 무엇인지 모를 아련한 기억의 조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 거예요? 아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딸 지연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의아해하며 상자 속 스케치북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지연이의 손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상자가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고물 더미 속에서 발견된 이 그림 도구들이 그저 오래된 물건일 리가 없죠. 지연이가 스케치북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물상 영감으로만 알았던 남편의 필체로 내 영혼의 기록이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굵고 투박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진심이 느껴지는 글씨였습니다. 영혼의 기록이라니요. 영호 씨에게 영혼처럼 소중했던 것이
그림이었다는 말일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타난 것은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한 연필 스케치 한 장이었습니다. 정교하게 그려진 선,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선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한정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저 껍데기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의 내면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계가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혹감은 이제 미묘한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스케치북은 저에게 영호 씨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빠 정말 몰랐네요. 이런 재능이 있었을 줄이야. 지연이의 목소리에도 놀라움과 함께 아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모녀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남편의 삶, 그 비밀스러운 이면이 이제 저희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낡은 상자 하나가 저희의 평온했던 일상에 미지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스케치북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남편의 닫혔던 세계가 이제 막 열리려 합니다. 묘한 긴장감이 제 마음을 조여옵니다. 그날 밤 이미숙은 잠 못 이루고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들려 있었죠. 남편 영호 씨의 고물상 창고에서 발견된 그 상자 속 유물,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만 같았습니다. 고물상 영감, 그 무뚝뚝하고 투박한 손으로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미숙은 스케치북의 첫 장을 넘깁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내 영혼의 기록이라는 글귀 아래 펼쳐진 섬세한 연필 스케치였습니다. 그림 속에서는 1950년대 후반의 낡은 거리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했죠. 전쟁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폐허 속에서도 맑은 눈빛을 가진 소년과 소녀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작은 희망이, 그리고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네요. 이미숙은 그림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숨을 죽였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젊은 영호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활기 넘치는 시장 풍경,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찬란한 한강의 모습까지. 그녀가 알던 영호 씨는 평생 고물만 주어 가족을 부양했던, 오직 현실에만 매달려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투박한 손과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이 고물의 무게를 견디는 데만 익숙한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스케치북 속 그림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꿰뚫어보는 섬세한 시선, 숨쉬는 모든 것에서 예술적 영감을 찾아내는 깊은 감각.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남편 김영호의 내면에 존재했다는 사실에 이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림들을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죠.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인데 그녀는 과연 무엇을 알았을까요? 지금껏 보아왔던 남편의 모습은 단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 씌워진 껍데기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숙이 몰랐던 전혀 다른 영호 씨의 젊은 시절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감동 속에서 살았으며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남편의 재능에 대한 경이로움과 함께 평생 그의 꿈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미는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안함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단 한 번도 그의 내면에 깊이 다가가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아내였을 뿐 진정으로 그를 이해하지 못했네요.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영호 씨의 필체가 아닌 낯선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죠. 포기하지 마라, 동무여. 내 그림은 세상을 울릴 것이다. 동무여라는 낯선 호칭과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 이 글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호 씨의 그림을 알아봐주고 그의 열정을 지지했던 친구였을까요? 이미숙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또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 남편의 필체와 마지막 장의 낯선 필체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영호 씨의 삶에 얽힌 깊은 사연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딸 김지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불이 켜져 있네요. 이미숙은 스케치북을 얼른 품에 감추려 했지만 이미 지연은 엄마의 손에 들린 것을 보았죠. 지연은 엄마의 얼굴에 서린 혼란과 슬픔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아빠 스케치북 다 보셨어요? 이미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엄마 곁에 조용히 앉아 낡은 스케치북을 함께 바라봅니다. 이 그림들 정말 아빠가 그리신 거예요? 믿을 수가 없네요. 저희가 알던 아빠랑은 너무 다른데요. 지연의 말에 이미숙의 눈가에는 다시금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엄마도 영호 씨가 이렇게 깊은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평생을 고물상에서 보냈는데 말이야. 지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 메시지는 누가 썼을까요? 동무여라니. 아빠 친구분인가요? 이미숙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지만 영호 씨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헤아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 메시지의 주인을 찾아봐요. 분명히 아빠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빠가 왜 그림을 포기해야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꼭 알아내야 해요. 이미숙은 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남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솟아남을 느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연아. 우리 한번 찾아보자. 영호 씨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밤은 깊어지고 이미숙과 지연은 낡은 주소록과 함께 단서 찾기에 나섰습니다. 스케치북 속 동무여라는 낯선 글귀는 이제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힌 꿈의 조각이자 닫힌 과거의 문을 열어줄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영호 씨의 오랜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들려줄 영호 씨의 숨겨진 이야기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숙의 가슴은 미지의 진실을 향한 궁금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동무여. 라는 잊힌 글귀 속 주인공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었죠. 지연이는 낡은 주소록과 인터넷을 오가며 끈질기게 수소문했습니다.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지연이가 마침내 한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박진우. 80세의 나이로 여전히 작은 화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미숙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남편의 잊힌 청춘이 그 이름 속에 숨어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을까요? 이미숙은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박진우 화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화실 안은 오래된 물감 냄새와 정돈되지 않은 캔버스들로 가득했죠.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낡은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박진우였습니다. 이미숙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낯선 방문객의 등장에 박진우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내 이미숙은 김영호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에서 발견했던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박진우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숙을 지나 스케치북으로 향했습니다. 스케치북 첫 장을 본 순간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우는 낡은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스케치북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잊힌 시절의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영호와 박진우는 학창 시절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함께 화가를 꿈꾸는 열정적인 청춘들이었죠. 낡은 스케치북 하나에 희망을 담아 서로의 그림을 평생 응원해주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들의 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때였죠. 영호는 어린 여동생들과 병든 어머니를 위해 붓을 내려놓아야 했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의 무게는 꿈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영호는 고물상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영호가 단 한 번도 예술가의 혼을 잊은 적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밤늦도록 그림을 그리던 그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낮에는 가족을 위해 고물상 일을 하며 땀 흘리고 밤에는 몰래 스케치북을 펼쳐 꿈을 그리던 영호의 모습을 말입니다. 박진우의 이야기는 이미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알던 남편의 무뚝뚝하고 투박한 모습 뒤에 이토록 뜨거운 열정과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림을 놓지 않았어. 병상에서도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렸지. 가족들 몰래.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숙은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원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늘 힘없이 누워만 있던 그가 그 순간에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니. 그녀는 남편의 고통과 희생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물상 영감으로만 치부하며 그의 삶을 너무나 단순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함께 뒤늦은 자책감이 이미숙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50년 가까운 시간을 같은 지붕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의 영혼과도 같았던 꿈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에 남편은 그저 가족을 부양하는 무뚝뚝한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고물들이 그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사실은 붓을 잡고 싶어 늘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우는 그런 이미숙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친구의 이야기를 마침내 그의 아내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숙은 남편의 삶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미안함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늦어버린 깨달음은 그녀에게 한없는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홀로 짊어졌던 꿈의 무게를 그녀는 평생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편의 흔적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우 화가와의 만남은 이미숙에게 망치와 같았습니다. 남편 김영호의 삶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죠. 그의 투박한 손과 무뚝뚝한 표정 뒤에 세상에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거대한 꿈이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숙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이제 후회와 슬픔에만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잊힌 꿈을, 그의 빛나는 재능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미숙의 딸 김지연 역시 엄마의 결심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빠의 숨겨진 재능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었죠. 지연은 아빠의 그림을 복원하고 전시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엄마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모녀에게 영호의 그림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의 혼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죠. 미숙은 다시 박진우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화실 한편에서 진우는 빛바랜 영호의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죠. 그의 눈빛에는 옛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박진우는 영호의 그림이 가진 예술적 가치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아마추어의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시대의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순수한 시선, 그리고 삶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아낸 깊이 있는 표현력이 돋보인다고 말했죠. 그는 미숙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요. 그때부터 이미숙의 시간은 영호의 그림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낡은 창고에서 발견된 남편의 그림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습기와 먼지에 바래고 종이는 찢기고 구겨진 곳도 있었죠. 미숙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림들을 만졌습니다. 남편의 땀과 열정이 스며든 종이를 어루만질 때마다 영호의 존재가 바로 곁에 있는 듯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우 화가에게 배운 대로 그림들을 정성껏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림에 쌓인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한 올 한 올 먼지를 닦아낼 때마다 그림 속에 잠들어 있던 색채들이 희미하게나마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찢어지고 해진 부분은 조심스럽게 메웠습니다. 마치 남편의 상처를 치유하듯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죠. 이 작업은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미숙에게는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과의 교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림 하나하나를 복원하는 과정은 미숙에게 깊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림 속 풍경은 때론 낯설고 때론 익숙했습니다. 젊은 영호가 바라봤을 세상의 모습,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미숙은 그림 속에서 젊은 시절의 영호를 만났습니다. 그가 품었던 꿈과 열정, 그리고 좌절과 슬픔까지도 이제는 어렴풋이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미안함은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넘어 이해와 사랑으로 승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림 한 장 한 장이 그녀에게 남편의 언어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물상 영감이 아닌 시인의 눈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복원이 끝난 그림들은 이제 새 옷을 입을 차례였습니다. 미숙은 박진우 화가의 도움을 받아 낡은 그림에 어울리는 소박하지만 견고한 액자를 골랐습니다. 나무 액자의 따뜻한 질감은 영호의 그림과 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액자에 담긴 그림들은 비로소 온전한 작품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낡은 창고 속 먼지 쌓인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영호라는 한 예술가의 영혼이 담긴 생명력 넘치는 예술품이었습니다. 한편 딸 지연은 전시 공간을 찾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지역 문화재단부터 작은 동네 미술관까지 발이 닳도록 찾아다녔죠. 처음에는 무명 화가의 개인전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습니다. 고물상 할아버지의 그림이라니 특별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는 반응도 있었죠.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빠의 그림을 보여주고 아빠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붓을 놓아야 했던 안타까운 사연을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의 진심과 영호의 그림에 담긴 순수하고 진솔한 감동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 미술관의 관장은 영호의 그림들을 찬찬히 살펴본 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림 속에 배어있는 시대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던 한 인간의 고뇌를 보았던 것이죠. 특히 투박하지만 따뜻한 필치로 그려진 인물화와 풍경화는 잔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술관 측은 영호의 작품과 그 가족의 사연에 감동하여 전시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외면받았던 영호의 꿈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볼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림들을 바라보는 이미숙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림 속에서 남편 김영호를 다시 만나는 듯했죠. 그녀는 미처 말하지 못했던 사랑과 이해를 마음속으로 전달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제야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네요. 그렇게 중얼거릴 때마다 묵은 회한이 가슴에서 서서히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미숙은 남편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짐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을 넘어 자신 또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호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기록했듯이 미숙 또한 남편의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물상 영감의 잊힌 꿈은 이제 아내와 딸 그리고 옛 친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창고 속에서 잠들어 있던 그림들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김영호라는 이름 없는 화가는 어떤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될까요? 그의 그림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요? 모두의 기대 속에 영호의 5주기를 앞둔 특별한 전시회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낡은 고물상 창고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한 남자의 꿈이 세상의 빛을 보는 날이었죠. 이미숙 씨는 작은 지역 미술관 입구에 서서 가슴 벅찬 설렘과 함께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고물만 줍던 무뚝뚝한 남편 김영호. 그의 이름 앞에 화백이라는 낯선 수식어가 붙는 순간이었네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한편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술관 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335 모인 사람들이 영호 씨의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속삭였죠. 먼지 쌓인 창고 속에서 겨우 빛을 찾은 그림들은 이제 따뜻한 조명 아래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캔버스 위에는 1950년대 후반의 전쟁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던 소년, 소녀들의 얼굴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찬란했던 한강의 모습은 고스란히 그 시절의 추억을 불러왔습니다. 이미숙 씨는
그림 한 점 한 점을 찬찬히 둘러보며 남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투박하고 무뚝뚝했던 남편의 손끝에서 이런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이 나왔다는 사실에 그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림 속 풍경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호 씨의 젊은 날의 꿈이었고 가족을 향한 묵묵한 사랑이었으며 삶의 고난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희망의 기록이었으니까요. 개막식이 시작되고 박진우 씨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를 향한 그리움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영호는 저에게 늘 동무여, 내 그림은 세상을 울릴 것이다라고 말해주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지만 영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만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영호도 늘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만 가족을 위해 붓 대신 고무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의 붓질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세상의 가장 소외된 곳을 향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움,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박진우 씨의 진솔한 증언에 미술관 안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관람객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꿈은 고물 속에 숨겨두었던 한 무명 화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미숙 씨는 박진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이 얼마나 고독하고 묵묵히 자신의 꿈을 지켜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뒤늦게나마 남편의 희생과 예술혼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어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림들 앞에서 이미숙 씨는 비로소 남편과의 진정한 재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그림 한 점 한 점에서 영호 씨의 따뜻한 시선과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을 온전히 마주했습니다. 묵은 슬픔은 이제 위로와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후회나 자책은 없었죠. 오직 남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숭고한 사랑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림을 통해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김영우 화백의 그림은 잊힌 꿈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이미숙 씨는 남편의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림을 설명하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는 어느새 고물상 영감의 아내가 아닌 화가 김영호의 그림을 지켜낸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붓과 물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지만 그의 예술혼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붓이 닿았던 곳마다 이제는 이미숙 씨의 발걸음이 닿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영원히 김영우 화백의 꿈과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그림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